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언론사의 논격들도 대개 이제 한국의 식자청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죠. 시야가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이런 한국인들의 식자청들은 시야가 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길이, 본인이 뭔가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시간의 길이도 좀 짧은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풍토나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지정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느냐.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언쟁이나 다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의 식자청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보가 굉장히 협량, 좁고 적은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언어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운동권 출신도 보면은 사회주의가 망하고 한참 지났을 때까지 여러분들 한반도에는 사회주의 운동하는 그런 586 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나 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좀 늦고, 그건 뭐 영어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가 한국어라는 것이 여러분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총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식자청이나 지도청들 같은 경우는 시야를 확장하고, 이 정보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의 길이, 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 언론사의 중견 언론이라기보다도 그 언론사의 거의 이제 가장 나이가 든 분이죠. 이제 그 권력 도취의 기결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실 모양이다는 것은 이제 짐작하고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에 과거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주 정치적인 책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칼 로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조지 W. 부시 측에 속해 있으면은 뭐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계 인물인 거죠. 그 이제 제목이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아마 그런 기고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논설위원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름 실린 칼 로브란 사람이 여러분들 칼럼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더라도 글을 쓴 한 언론사의 여러분 원로 농객이면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죠. 칼 로브란 사람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칼 로브란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의 압승이라는 것은 미국 내의 전체 유권자 지형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많은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압승한 것은 트럼프가 잘했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바이든의 과욕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그 근거를 봐라. 2024년에 해리스가 받은 표가 2020년도 바이든이 받은 표보다 696만 표 적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론사, 소위 우파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원로 그런 농객정 정도 되면은 이 지금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이라는 것은 칼 로브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과 달리 민주당의 과거의 극단적인 좌편향 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3,141개의 미국의 카운티에서 3,000개 이상 정도가 전부 다 여러분들 표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지형 변화가 일어난 거죠.
칼 로브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를 선거 전후에 미국 기사를 추적하는 과정이라면은 한국의 언론사의 농객 정도, 원로 농객이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리스 표가 696만 표 정도가 바이든 표보다 적었다. 2020년도 10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거의 7개 경합주 전부에서 뭐죠? 선거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아마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취임하게 되면 선거 문제를 분명히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해야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조지 W. 부시의 대표적인 책사였던 칼 로브가 글을 썼으니까 그걸 덤석 여러분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을 해가지고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여러분들 우파 신문들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선 결정될 때까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러분들 깔아뭉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칼 로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자만심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들을 내각에 지금 착착 앉히는데, 저렇게 자만심을 가지면은 2026년 중간선거에 패배할 것이고 2028년 대통령 선거에 패배할 것이다. 봐라. 2016년도에 트럼프 일기에서 노련한 전문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무질서로 끝나지 않았냐. 2025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개인적 인맥으로 엮인 모래알 같은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거를 여러분들 한국의 언론사의 원로 농객 중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나이 들고 노련한 사람을 임명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기 경험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가 처절하게 깨우친 거 아닙니까? 함량 미달 인사를 기용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미 권력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우파 신문의 농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민주당 편향된 그런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의 농객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시야가 협소하고 편향적이냐. 그것도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도 선거 바로 당일까지 뭐죠? 트럼프 후보의 대패를 그냥 소원하고 주장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정보가 협량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정보원 자체가 골고루 여러분들 정보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끼꺼대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무슨 NPR, 아주 편향적인 정보에 협소한 정보에 바탕을 두니까 항상 여러분들 오판에 기초한 그런 칼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언론사에 있으면 조금 더 이런 그거 하면은 트위터라든지 X라든지 이렇게 좀 공정한 그런 정보가 유통되는 쪽을 보게 되면은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우파 신문에 원로급의 여러분들 인사가 쓴 소위 권력 도취의 기계라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선거의 여러분들 압승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바탕을 두고 글을 쓸까,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공부들을 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